2030년 출생률 0.78명 시대 개막, 2060년 노인 인구 40% 육박, 2070년 인구 부양 비율 116.8명, 2117년 지구상 사람 소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 소멸, 인구 부양 부담 OECD 1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진누리입니다. 인구 통계로 본 2070년 한국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출산이다, 고령 인구다 해도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자료 조사 확인으로 인구 통계로 본 2070년의 한국을 보니 심각성이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나라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아동수당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늘기는커녕 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요. 왜 그럴까요?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여자로서 대입해보면 주거안정 불균형, 경제적 부담, 일과 가사의 불평등이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개인적인 상황, 여건, 부부들은 경제적인 제약, 개인적인 선호,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적 규범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더 많은 아이들을 갖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 저출산으로 앞으로 생산 인구 소멸로 인해 인구 부양 부담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오늘 안내 드려 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움되는 좋은 복지 정책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회학 사전에서 인구 통계학이란 인구, 그 규모, 분포와 구성, 출생, 사망, 이주, 사회적 이동 등을 통한 그 변화에 관한 연구인데요. 장기적인 미래 규모를 알아보기에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저는 이번 인구 통계를 통해 전체적으로 알게 됨으로써 미래에 어쩌면 머지 않은 제가 준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고 여러 의견들을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앞으로 50년 뒤 우리나라의 인구 부양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2020년에서 2070년을 보면 한국의 총 부양비는 38.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지만 2070년에는 116.8명으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만 유일하게 총 부양비가 100명을 넘을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총 인구는 2020년 기준 5,184만 명에서 향후 10년간은 연평균 6만 명 내외로 감소해서 2030년 5,12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70년에는 3,766만 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인구는 79억 7천만 명으로 추정되고 2070년에는 103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국은 이와 비교해서 뚜렷하게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올해 한국의 중위 연령은 45세로 유럽 41.9세, 세계 30.2세보다 높은 수준인데 2070년에는 62.2세까지 높아져 유럽 48.9세, 세계 38.8세보다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UN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 2070년 사이 OECD 일부 국가에서도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폴란드, 체코 등 13개국이고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벨기에, 스웨덴,
이스라엘 등 12개국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2020년 기준 72.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2070년 46.1%에는 가장 낮아질 전망으로 보고요. 고령 인구 비중은 2020년 기준 15.7%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70년 46.4%에는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총 부양비는 2020년 기준 38.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2070년 116.8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한편 올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14억 3천만 명, 세계 인구의 17.9%에 해당하는데 2070년에는 인도가 16억 9천만 명으로 1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생산 연령 인구는 357만 명이 감소되고 고령 인구는 490만 명 증가됩니다. 한국의 고령 인구 비중은 2070년 46.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산 연령 인구 비중보다 고령화 인구 비중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기준 OECD 회원국 중 고령화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 28.4%지만 2070년에는 일본 37.9%보다 한국의 고령화가 더 심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들어본 적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기게 됩니다. 인구 감소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구 통계학적 추세, 사회 규범, 경제 상황 및 정부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할 듯한데요.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의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인구 감소를 해결하려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촉진하고 성불평등을 해결하고 고령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전략을 시행함으로써 정부는 시민들을 위해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우리 모두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